안녕하세요. 2019 학년도 4월 학력평가 고3 해설을 맡은 김성은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 보느냐고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시험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그냥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응원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문항이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진도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우리 지금 반응열 파트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진도를 못 나간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뭐 굳이 얘기하면 또 수강후기도 제가 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기체 문제를 손댈 수가 없었다. 뭐 시간도 모자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랐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중요 문항 또는 정말 정확하게 여러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 문항들을 몇 가지만 좀 뽑아주면은 일단 농도 변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13번이랑 16번 문항 정확하게 여러분 농도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17번 문항 분출 속도와 분자량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정말 관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번과 20번 문항, 특별히 20번 문항이 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3번 이상 반복해서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문항 집중 분석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얼음집 안쪽 벽에 물을 뿌리면 물이 열을 모모하며 응고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응고라는 상태명이 뭘까요? 응고라는 것은 얘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상태명을 얘기하죠. 그쵸? 그럼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줘야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엔탈피가 낮아진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열을 이때는 방출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우리 배웠지만 발열 반응일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엔탈피가 있는데 자,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더 큰 상태예요. 발열 반응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응이 진행될 때 이만큼의 차이만큼의 엔탈피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 왜냐하면 엔탈피는 상태함수,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얘 변화량은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그럼 주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위에서는 열량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기억나시죠?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 열량을 흡수하게 되고 그럼 주변에서의 온도도 역시 올라가게 된다. 그 주변의 상황이 얼음집 내부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이 얼음이 될 때의 엔탈피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물질이라면 상태 변화할 때 뻔한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땐 방출할 것이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흡수할 것이고 그때는 흡열 반응이 되겠죠.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이때 흡열이겠죠. 엔탈피 증가. 반대로 간다면 발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자, 일단 기준 끓는 점 나왔는데 자, 기준 끓는 점의 정의는요. 외부 압력이 1기압 1대 끓는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는 증기 압력을 배웠기 때문에 액체일 경우에는 이제 증발될 때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 같아졌을 때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분자 간의 인력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물질이 지금 N2랑 NO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얘는 NH3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분자 간의 인력 한다면 크게 봤을 때 분산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쌍극재 쌍극자 힘이 있고 세 번째는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끓는 점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물질이 하나는 N2고요. 하나는 NO. 이렇게 있는데 자, 분자량이 일단 중요하겠죠? 기준. 자, 분자량은 N2는 원자량 N이 14니까 얘는 28.
얘는 14랑 16이니까 30. 그럼 이 정도의 분자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뭘까요? 일단 둘 다 수소 결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N2는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가 되겠고요. NO는 대표적인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없는 인력이 하나가 더 존재해요. 그게 바로 쌍극자 힘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분자량 비슷할 때는 분산력은 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극성 분자는 뭐가 있다? 쌍극자 힘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 간의 힘을 전체를 비교한다면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면 상태 변화할 때 더 필요한 열량이 많아지겠죠?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을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NO가 끓는 점이 높은 이쪽, 그 다음 N2는 더 낮은 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쵸? 자, NH3는 일단 끓는 점이 셋 중에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 얘는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소 결합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수소 결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자 내의 NH 결합. 되죠? 전기음성도 매우 큰 질소나 또는 산소나 플로린 같은 경우에 바로 이웃하게 수소랑 결합했을 경우, 이 결합은 수소 결합이 아니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니까 이러한 원자단을 갖고 있는 분자들이 이웃한 분자에서 얘네 셋 중에 하나만 오면 돼요. 만약에 같은 원자가 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뭔가 다른 원자랑 결합하고 있는 분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부분전하 마이너스가 매우 클 것이고, 얘는 전자를 거의 다 뺏기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니까 거의 플러스 양이온에 가깝다. 그렇게 극단적인 조합일 때는 이러한 인력이, 전기적 인력이 매우 세다. 이걸 특별히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할 수 있는 분자들은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긴 하지만 특별히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량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끓는 점이 더 높게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봐서 우리가 수소 결합 때문에 얘가 제일 높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가볼게요. 자, 가는 N2이다라는 거 맞죠? 지금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액체 상태에서 NH3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 존재한다.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 티귿,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이 작용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라고 했는데, 분산력은 무조건 분자량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죠. 그냥 순간적인 전자들의 치우침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들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분자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가지 전부 다 틀렸습니다. 다음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기체 A, B, C가 나와 있고요. 온도, 압력, 부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드디어 기체로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온도하고 압력, 부피의 관계,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보일의 법칙, 샤르르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 다 배웠는데 그런 내용을 이용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한 그냥 수식 관계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뭘 물어봤는지부터 보는 게 빠르겠죠. 기억부터. 자,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자,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 공식도 알려줬어요. 그쵸? EK는 2분의 3 KT. 기억나시죠? 이때 얘네 상수고요. 중요한 건 절대온도. 그럼 절대온도 켈빈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것도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온도만 같으면 운동 에너지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B하고 A를 보세요. 자, B하고 A에서는 온도가 같네. 그럼 운동 에너지는 같은 거지. 간단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밀도 B는 2대3 나왔는데, 자, 문제의 조건이 기체들의 질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 질량 같아. 그럼 질량을 1g이라고 하자. 전체 다 1g이야. 질량 같아. 근데 지금 밀도 물어봤죠? 밀도 뭐예요?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같네? 그럼 결과적으로 부피의 역수비가
밀도비가 되겠죠. 그렇죠. 부피 역수비. 그럼 얘네들의 밀도를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끝. 밀도 B. 그럼 B하고 C니까 몇 대 몇? 역수비. 몇 대 몇? 2대 3. 이렇게 가서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티귿. 분자량 가장 큰 거 물어봤는데 그럼 분자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냐? 이것도 다 정리했어요. 우리 열심히. 그쵸? 기체 단원 할 때. 수능특강 2강에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강의했었는데 자, 분자량이라는 것은 일단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우리 다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유도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 정말 중요한 방정식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분자량은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떠한 값을 가지고 분자량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거는 분자의 몰수랑 관련이 있겠죠. 자, 몰수를 질량과 분자량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 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량만 빼내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분자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압력 V, WRT. 자, 일정한 거 다 빼야 돼요. 일정한 거 다 빼세요. 일단 R, 상수 일정에 질량 같댔어. 그러면 P분의 T로 분자량을 바로 비교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거. 자, 첫 번째 A의 PV분의 T는 얼마냐 보시면 돼요. 일단은 P는 압력은 1이고요. 부피 2고요. 온도 300. 2분의 300. 이렇게. 그 다음 B는 자, 마찬가지로 P는 압력 2고요. 부피 3. 온도 300. 그럼 6분의 30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P하고 V가 2 곱하기 2니까 4고요. 그 다음에 온도 400. 그럼 얼마다 얘는? 4분의 400.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값은 A이다 라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네, 그 답이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기 때문에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4번 문제로. 네, 4번 문제는 고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열심히 정리했었는데 고체는 크게 봤을 때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결정성 고체는 대표적으로 이온 결정, 두 번째 금속 결정, 원자 결정, 분자 결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비결정성 고체는 특징이 원자나 여러 가지 구성 입자들이요 규칙적으로 다 같은 간격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런 것도 얘기했었고, 대표적으로 석영유리 같은 게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구리니까 금속이죠. 금속 결정. 자, 염화나트륨 대표적인 이온 결정. 그죠? 얘는 비결정. 그럼 문제는 너무 쉬운 게 결정성 고체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기 때문에 답은 얘네가 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여러분, 얘는 우리가 사실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것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위세포의 구조나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얘는 유니셀, 단위세포로 봤을 때 무슨 구조일까요? 자, 구리, 호동소 물질이고요. 금속 결정이에요. 자, 일단 꼭지점에 8개의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의 중심에 지금 이렇게 6개가 있는 거니까 얘는 면심 입방 구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면심 입방 구조의 원자 수는 단위세포 안에 원자 수는 몇 개? 일단 꼭지점은 8분의 1로 센다고 얘기했고요. 면심은요 2분의 1로 센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8분의 1에다가 8개가 있고 꼭지점에 면의 중심에 2분의 1짜리가 6개가 있으므로 단위세포 안에는 원자 수는 4개가 되더라. 이게 바로 면심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사실 얘가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얘는 면시입방 구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구조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Na 플러스도 면심입방, Cl-도 면심입방이다. 각각 봤을 때 셀 때는요. 자, Na 플러스 지금 어디 있어요? 모서리에 총 12개 있어요. 모서리는
4분의 1로 세라.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심에 있어.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하나야. 그럼 총 몇 개? 4개. 그 다음 CL-도 보세요. 얘는 꼭지점이 8개 있고 얘랑 같아. 지금 상황은.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그럼 면에 하나씩 있단 말이지. 아, 꼭지점이니까 8분의 1로 세면 되고요. 꼭지점 8개 있고 면의 중심이니까 2분의 1 거기다가 6개 있죠. 면은 얘도 몇 개다?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4개에서 Na 플러스와 Cl-는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그러한 이온 결정이다 라고 정리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까지 일단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아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원자수 세셔야 되고요. 관련된 문제 이따 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고 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 나왔죠. 묽은 용액의 총괄성. 자, 삼투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간단해. 그냥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결과 있고 여기에 맞게끔만 유도하시면 돼요. 그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온도 일단 온도 같고요. 조건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투압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몰농도에 비례한다. 몰농도는 수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다. 우리 정리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삼투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몰농도, 수용액,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절대온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관계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XX 나와 있어. 용질의 종류 상관없다고 했고 온도 같네요. 온도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 다 같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몰농도 0.01 몰라. 근데 밑에 0.02, 0.56이야. 그럼 지금 다른 것은 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두 관계에서. 그럼 얘가 2배가 됐으면 얘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다? 2분의 1에서 0.28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얘도 0.01이니까 같은 거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0.84예요. 온도 역시 같고요. 그럼 0.83이 여기 몇 배다? 3배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0.03 몰농도 여기까지. 알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얘는 0.28, 얘는 0.03, 2번이 되는 거죠. 삼투압은 일단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용액 2가지가 같이 반투막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묽은 용액, 좀 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좀 더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물만, 용매만 이동하는데 그 상대적인 이동량에 따라서 그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높이 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이 차를 정확히 없애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압력이야. 어디 쪽에? 농도가 높은 쪽에 가해줘야 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물은 용매는 양쪽으로 다 이동해요. 다 이동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식 같이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네, 6번 문제는 지금 1ppm 나와 있는데 자, ppm이란 농도는요. 사실 다 줬어요, 문제에서. 그쵸? 10의 6제곱 그램 속에 용액 용질 1g 들어있다로 나와 있고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ppm 농도라는 것은 결국 용액 질량인데 용액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몇을 곱하면 돼요? 곱하기 10의 6제곱. 이거예요. 이게 ppm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일단 용액 200g 했으니까 200g 중에서 카페인 용질 0.01g 녹아있는 경우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하면 x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던 x가 얼마 나오냐면은 50. 답은 4번. 뭐 요 정도의 문제 여러분이 정말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농도. 일단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농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정리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자 일단 물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고체, 액체, 그쵸? 그러니까 액체 단원이죠. 물은 정확히. 자, 그럼 물이 얼때의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물이 얼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물이 얼때는 물 분자 하나당 수소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면서 4개까지 형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빈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는 늘어나게 되고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죠? 뭐 수소 결합수는 어때요? 더 늘어나는 거야. 왜? 결합을 많이 하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수소 결합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부피는 더 커지는 게 물이 얼 때 상황이야. 자, 일반적인 물질은 얼게 되면, 그러니까 고체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밀도는 더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요, 얼게 되면 오히려 평균 거리가 더 멀어져.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뭘 물어봤냐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값을 갖는 걸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어때요? 같은 물질을 그냥 얼린 것 뿐이기 때문에 밀도는 가가 더 크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냥 얼린 거야. 질량이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더 크지 않고요. 같다. 가하고 나에서. 그 다음에 디귿 다 얘기했습니다. 평균, 소소, 결합수 당연히 늘어나겠지. 소소, 결합 많이 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그럼 나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같은 것이고 답이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8번 문제로. 네, 8번 문제 드디어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가 시작이야. 이 몰랄 농도예요. 몰농도 아니고, 그쵸? 그럼 이렇게 있을 때 112g 나왔으면 일단 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112g이니까 뭐 용매가 지금 일단 용매로 가야 되죠. 몰랄 농도는. 자, 몰랄 농도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자, 1몰랄 농도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용매만이에요. 용액이 아니고 용매 1kg 중에 용질이 몇 몰? 1몰. 이게 바로 1몰랄 농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몰랄 농도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러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비례하는 값이 나와주겠지. 각각이. 그죠? 네, 그럼 용매가 1000g 이라는 것인데 범위를 봐봐. 112죠? 그 이왕이면 몇으로 맞출래? 100. 이렇게 가는 거 문제 풀 때는. 이걸로 가면 또 뭔가 또 계산 막 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를 줄여보자고. 가까이 맞춰보자는 거야. 그럼 용매가 1000g일 때, 그럼 다시. 자, 이 몰랄 농도는 용질이 2몰 있는 거니까, 여기선 다시 10분의 1로 용매를 줄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몰수를 0.2몰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요 상황에서 이 112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문제 풀 때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A의 질량, 그러니까 분자량이 나와 있을 건데요. 자, 분자량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자량 60이니까 우리 질량으로 바꿔봐야겠다. 왜 바꿔요? 용액의 질량이 112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그죠? 그럼 분자량 60이니까 0.2몰, 5분의 1몰이죠? 5분의 1몰 곱하기 60 하면 질량 12g 나와. 그죠? 그럼 12g이 바로 용질 A의 질량인데 용매가 100g이야. 더하면 얼마? 112 딱 나오는 거죠. 출제자가 좀 너무 복잡한 숫자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팁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범위를 대충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112g 되는 거니까 112g 딱 맞았으니까 저기 안에는 용질이 몇 몰? 0.2몰 몇 그램? 12g 잡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물이 100g 그리고 용질 A가 12g 몇 몰이다 얘는? 0.2몰이다. 이렇게. 끝. 그럼 이제부터 엄청 쉬워지는 게 자, 일단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은 물만 추가해서 몰랄 농도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2분의 1로 줄였어. 물만 첨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얘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분자는 그대로인데 농도가 2분의 1로 줄었으면 물을 줄인 거니까 얘를 몇 배로? 2배로 늘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물만 몇 그램 추가해? 100g 추가하면 되겠네. 그쵸? 그냥 반대로 얘는 농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쵸? 뭐만 추가해서? 용질만 추가해서. 그러면 물의 양은 그대로니까 어차피 분모는 그대로일 거고 그럼 분자의 양만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죠? 용질의 양만. 그럼 0.2몰이었으니까 여기는 몇 몰이다? 0.4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질량 나와 있으니까 질량 써놨죠? 12g이니까 12g을 더 더해주면 되겠네. 2배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매우 간단해지는 거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막 다 치환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양을 비교해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원자량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뭔가 이걸 이용해 줘야 돼. 단위세포의 질량 B, 원자량 관련 있죠? 그래서 어떠한 관련이 있냐면 일단 질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이 나왔으면 끝났지. 원자 몰수 비교하는 거구나. 원자량,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에다가 원자의 몰수, 정확한 표현이 이건데요. 원자의 몰수는 원자수랑 비례하는 거니까 여기서 원자수의 상대값을 우리가 안다면 뭔가 질량과의 관계로 각각의 구조는 어떠한 구조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네. 이러한 흐름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딱 봤을 때 채심과 면심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위세포 안에 원자수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죠? 구해볼게요. 네, 채심입방은요. 일단 가운데 몸통 안에 하나가 있는 거야. 원자가. 그리고 나서 꼭지점에 8개가 있는 게 채심입방 구조입니다. 그럼 원자수는 가운데 하나는 그대로 쏙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개라고 셀 수가 있겠고요. 꼭지점은 여러분 8분의 1만큼의 부피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8분의 1개로 세야 돼. 그 몇 개 있어? 8개. 그럼 1 플러스 8분의 1이 8개 있다라고 한다면 몇 개? 2개. 단위세포 안에 2개가 있다. 그럼 얘는요? 면심이야. 면의 중심에 하나씩 박혀 있어. 반만 들어와 있어. 그럼 2분의 1개로 세야 돼요. 그럼 2분의 1개가 총 6개의 면이기 때문에 곱하기 6에다가 꼭지점에 8개. 그럼 총 몇 개다? 4개로 가는 게 맞겠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 질량 B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원자량 A가 더 커야 돼. 자, A, B는 누굴까?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일단 원자량이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근데 질량은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크네, 질량은.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뭘까? 이 관계로 봤을 때 단위세포 안에 있는 원자 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요? 무조건? B가 더 많아야겠지. 그럼 B가 누구다? 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누구다? 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 관계에서 뭐까지 구할 수 있냐면 분명히 물어볼 거야.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럼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질량 B가 A 대 B가 3대 4예요. A 대 B가 3대 4. 그죠? 근데 얘는 원자량 모르겠어요. 그냥 A라고 하자. 단위세포 안에 원자수 몇 개? A는 2개이고요. B는 원자량 단위세포 안에 4개 있어. 원자수 상대값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원자량의 B가 나와주겠지. 질량 B니까 3대 4가. 그쵸? 그럼 A 대 B는 원자량의 B는 몇 대 몇? 3대 2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가는 B다라고 했는데 B가 아니라 뭐다? A지. 원자수 더 작은 애 단위세포 안에. 그 다음에 니은 A 결정에서 하나 원자의 가장 인접한 원자수 물어봤는데요. 가장 인접한 거 되게 간단한 게 채심에 있는 애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꼭지점에 있는 8개가 가장 인접한 거겠죠? 그러니까 8개다. 채심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디귿은 원자량 B는 A 대 B는 3대 2다라는 것은 방금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니은과 디귿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냥 결정성 고체를 물어보는 4번 문제보다는 이러한 문제 형태가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럼 단위세포의 구조, 이 안에 원자수, 가장 인접한 원자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온 결정, 대표적으로 NaCl과 CsCl 구조까지 정확히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요. 딱 봤을 때 가열곡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열한 열량에 따른 온도 변화량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비열을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뭐 끓는 점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보시면 지금 가열 시간 나와 있고요. 물질 A, B라고 나와 있어요. 액체. 근데 같은 질량이다라는 조건 중요하고요. 단위 시간당 동일한 열량으로 가열하였다. 그 다음에 압력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같은 질량. 같은 질량 중요해. A, B는 같은 질량.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같은 열량으로 가열하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열한 시간은 뭐랑 비례한다? 열량이랑 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네, 기억은 T2이다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이 얘예요. 그죠? 상황을 보세요. B의 경우에서 20도씨의 액체인데 T2에서 갑자기 두 가지 상이 안전한 상으로 공존해요. 그럼 이게 뭐지? 끓는 점이죠. 안전한 상으로 공존하니까 역시 공존에 아직 끓는 점. 온도 안 바뀌죠. 상태 변화할 때 온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거의 다 소모되기 때문에 온도 안 바뀐다고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전한 상이 두 개면 여전히 끓는 점인 거죠. 온도 안 바뀌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도 즉 액체, 약간 액체인데 여기서 공존 안에 드디어 끓는 점 도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네 끓는 점이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네, 그럼 일단은 기억은 T2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나왔습니다. 비열. 자, 이거는 자, 오른쪽에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일단 가열 시간은 열량이랑 비례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온도 변화가 되겠죠? 온도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이 0에서 2분, 4분, 6분의 상황인데요. A부터 본다면 처음에 시작이 0에서 20도씨야. 20도씨. 그 다음에 T1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T2까지 올라가고 T3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2분에서 T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이. 잠깐만요. T1 2분에서 T1이죠. 2분에서 T1이니까 다시 2분에서 T1이니까 가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T3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온도 변화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온도 변화 없는 거. 왜냐하면 이게 끓는 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A의 상황인 거고, 그 다음 B의 상황은 시작 20 똑같아요. 근데 얘는 2분 됐을 때가 이미 T2야. 그럼 2분 됐을 때 T2면 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4분 됐을 때 T2고요. 계속 T2야. 그럼 어쨌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T2인 거야. B는.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기울기 보세요. 같은 열량 가했을 때 기울기가 더 큰 애가 B야, B. 그럼 당연히 B열은 B가 A보다 작다로 가는 게 맞겠죠. 선생님 왜요? 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Q는 CM 델타 T잖아요. CM 델타 T. B열이고요. 질량이고요. 온도 변화인데요. 질량 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관계를 기울기를 한번 이 공식으로 유도해 보는 거야. 자, X축의 변화량이 Q고요. Y축이 델타 T니까 말 그대로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럼 얘를 표현해보면 얘는 얼마야? C분의 1이 나와주겠죠. 그럼 결론은 C가 B열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죠. 같은 열량가 있을 때 온도 변화가 더 큰 게 B열이 더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더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B열은 B가 A보다 더 작아야 돼요. 틀렸어. 그 다음 디귿 기준 끓는 점은 B랑 A랑 비교했는데, 자, 기준 끓는 점이라는 것은 외부 압력이 1 기압일 때의 끓는 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증기 압력에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액체가 증발됐을 때 나타내는 동적 표형 상태에서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했는데, 그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어. 근데 그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럼 어쨌든 압력이 1기압 정해져 있을 때 비교하라는 거죠. B하고 A. 그럼 여기서는 B하고 A를 비교했을 때 끓는 점은 누가 높아요? 당연히 T2가 높겠지. 또 올라간 상태니까 어쨌든 가열해서. 이렇게 해서 본다면 A가 더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 지금 1기압 조건이니까요. 다음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1번은 자, 얘는 진짜 간단합니다. 얘도 사실. 그러니까 열량에 따른 각각의 연료량, 그쵸? 우리 열심히 한 거 컵 열량계, 간이 열량계, 되게 간단한 열량계 배웠었고요. 근데 물의 온도 변화량 가지고 열량, 그러니까 물이 다 열량을 흡수했다 가정에서 열량을 구해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 열량계, 그쵸? 배웠었죠? 그때는 열량계 전체 연료량을 우리가 연료량이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하게 전체 열량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온 이유는
개에서의 열량 변화를, 열량 출입을 주위에서 구한다는 거죠. 포인트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문제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X의 연소열이 20kJ/g이야. 아, X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 말은 뭐죠? 단위만 봐도 해석이 돼요. 1g일 때 20kJ를 발생시킨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연소열, 발열.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1g만큼 연소했으니까 이만큼 발생하겠네, 연소열이. 그죠? 그럼 20kJ. 그때 온도 변화 이만큼이야. 그러면 열량이라는 것은 cm 델타 t인데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인데 온도 변화가 이게 나왔고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 기억에서 바로 연용량. 열량계 전체의 연용량. 이거죠, 연용량은. 대문자 C.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겠죠. 곱하기 5 해야지만 20. 아, 그럼 이 열량계 연용량은 4구나. 숫자만 얘기하면. 단위는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엔 Y의 연용량 Y의 연소열 물어봤는데, 그럼 Y의 연소열은 이미 연용량을 알았기 때문에 곱하면 발생한 열량이지, Y가. 그죠? 그럼 40이야. 그럼 40 나와줘야 돼요. 그럼 연소열은 40이지. 1g당. 1g 연소했을 때 40 나온 거니까. 그죠, 여러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X는 15에다 나와 있는데, 자, X는요, 잘 보시면 여기야, 여기. 자, 보시면 이건데 얘네들 합쳤을 때 상황이거든요. 얘네들 합쳤을 때. 그럼 더해주면 되겠네. 열량 그만큼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양이니까. 그럼 60kJ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역시 연용량 곱하기 온도니까 얼마? 15도씨가 나와줘야 됩니다. 증가, 변화량이. 알겠죠? 이것도 맞는 거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해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아,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중요한 문제. 자, 얘는 반응 엔탈피, 결합 에너지 관계를 물어보는데요. 이때 문제의 포인트는 생성열이야.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물질들, 뭐로 통해서?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예요. 자, 결합 에너지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분자 1몰에, 그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생성 엔탈피는 정확한 정의는 그 물질, 화합물 1몰이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 엔탈피, 그게 바로 반응 엔탈피가 생성 엔탈피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라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써야겠네. 그죠? 뭐가 필요한지. 자, HF가 생성됩니다. 일단 호돈소 물질 가장 안정한 거는 H2 필요하고 F2 필요하고 그래서 HF가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가 연소 반응식에서의 델타 H 이렇게 쓴다면 1몰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그럼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니? 결합 에너지는 얘기했지만 반응물에서 빼는 거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반응물이야. 마이너스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뺀다. 이거죠. 그 의미는 일단 결합 끊어야 되고 다시 결합 붙여야 돼. 결합 끊을 때는 에너지 흡수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고 결합 형성될 때 에너지 방출돼. 그래서 마이너스야.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네의 정보가 있는지 보면 되죠. 그럼 얘가 나오겠죠. 생성 엔탈피가. 그죠? HF의 생성 엔탈피. 일단 H2 있습니다. 436. 구하는 방식은 436에다가 2분의 1 곱해야겠죠. 얘는 1몰당 기준이야. 1몰당. 결합 1몰당.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가 아니라 F2. 155니까 역시 1몰당 기준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55. 마이너스죠? 생성물 HF 있나요? 565 있네요. 얘는 그냥 1몰당.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구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석하기 때문에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돼. 생성 엔탈피 구하는 게. 그 다음에 NH3도 마찬가지죠. 되겠죠? NH3는 반응식이 N2에서 H2에서 호돈소 물질, 기체에 가장 안정한 거에서 NH3가 가야 되는데 역시 1몰 기준이죠. 생성 엔탈피. 그쵸? 그럼 여기서 갈 때는 개수를 맞춰야 돼요. 일단 우리가 보통 쓸 때는 1대 3대 2를 쓰지만
그럼 여기서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역시 N2의 결합 있어요? H2 결합 있습니다. 그럼 NH3는 뭐가 필요해? 구조가 NaH3니까 NH 결합 하나만 있으면 돼요.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있네요. 알겠죠?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해서 생성물을 빼면은 이때 생성 엔탈피가 나와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돼요. 얘가 안 돼. 얘 왜 안 될까? 일단 얘도 N2, F2 물질만 쓰면 어쨌든 간에 NF3가 돼요. 그럼 계속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NF 결합이 있어야겠지. NH 결합 말고 NF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못 구해. 얘네들은 있어. N2 있고요. F2 있어요. 하지만 얘가 없어서 못 구해. 결합 에너지가. 그래서 답이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4번 문제는 자 일단 여기서는요. 마찬가지로 뭔가의 농도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정리해보면 일단 문제에서 과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 밑에 잠시만요. 네,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에서 0.5 몰농도가 나와 있고요. 나에서 X 몰랄 농도 구해줘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가부터 갑시다. 0.5 몰농도가 되는 거죠, 상황은. 자, 20%에서 50g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일단 부피는 무조건 0.5L로 맞출 거래. 그럼 당연히 용질의 양이 중요할 것이고, 그럼 용질의 양은 자, 가를 써본다면 20%인데 용액이 50g이야. 그럼 50g에서 100분의 20 하면 용질의 질량이 나와주겠죠. 그럼 얼마예요? 10이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질량 퍼센트, 그쵸? 얘는 뭐냐면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20이야. 그러면 이항시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을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질의 질량 구했고 10g이다 일단 써놓자. 아, A가 여기서 10g이 있다. 용질이. 그 다음에 500ml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어쨌든가 500ml 채웠을 때 0.5몰농도가 됐대요. 그러면 0.5리터만큼 존재할 때 0.5몰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쉽게 가자. 1리터일 때 0.5몰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 농도인데 지금 현재는 0.5리터가 있단 말이지. 그럼 2분의 1만큼 줄여서 존재하겠네요. 몰수도, 용질의 몰수도 A가. 그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A가 0.25몰일 때가 몇 g이다? 10g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1몰일 때 질량이 뭐다? 화학식량 몇이다? 40이다. 4배 하면 나올 거니까 1몰일 때는 여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했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은 뭐냐면 나에서는 물이 402만큼 있대요. 물만이야. 물만. 근데 비커에 가에서 만든 수용액 중에 100ml를 취해서 모두 넣는다야. 근데 문제에서 그게 있어요. 조건에 A의 밀도는요. 1이야. 1. A의 밀도 1. 아 그러면 일단 요 상황부터 잠깐 보시면 여기서 떼어온 거니까 100ml를 500ml는 몇 g이에요? 500g이야. 그럼 500g 중에서 지금 100g만 떼어온 거죠. 100ml니까. 그럼 용질이 중요하지 항상. 농도할 때. 그럼 용질은 5분의 1만큼 온 거예요. 여기 용액에. 그치? 그럼 5분의 1만큼 온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뭔지 잘 생각해봐. 아까 뭐였죠? 나에서는 X 몰랄 농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항상 방향을 생각해야 돼. 어떤 값을 구할지. 무작정 구하지 마시고. 그럼 어차피 몰랄 농도로 갈 거면 용매의 질량이 중요할 것이고 용질의 몰수가 중요할 거니까 일단 몰수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5분의 1만큼 몰수를 생각해봐. 0.25몰이었는데 여기서 5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0.05몰이 딸려오겠네. 이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럼 나에서는 일단 0.05몰이 있고요. 용질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럼 용매의 질량이 얼마냐? 용매 400인데 그럼 여기서 온 용매의 질량 얼마냐? 100g 맞죠? 뭐가? 용액이야. 용액이. 그럼 용액이 100g이니까 여기서 얘의 질량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아까 했어요? 0.25일 때 10g이면 4분의 1몰 때 10g이면 0.05몰일 때 몇 g일까? 2g이겠죠? 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1. 그쵸? 그럼 2g을 빼면 용매 98g만 왔어. 물만. 그럼 여기서 98을 더해주면은 이제 몰랄 농도로 갈 수 있는 거죠. 몇이에요? 500g 중에 0.05몰이에요. 그런데
몰랄 농도는 단위가 중요하단 말이야. 단위는 1kg 중이야. 용매가 2배. 2배 하면 0.1몰이니까 몰랄 농도는 결국 0.1 몰랄 농도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다 구했어요. 자, 보시면 기억. 자, 가에서 만든 수용액이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10g이다. 지울게 그냥 여러분 잘 써놓으시고 미리. 맞고요. 그 다음 A의 확식량 40이었어. 틀렸어. 그 다음 X는 0.1이었어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4번 문항. 자, 얘는 뭘까요? 반응 엔탈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일단 헬스의 법칙. 그죠? 총 열량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싶은 거야. 출제자는. 얘가 반응의 경우 상관이 없이 처음과 끝에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 그다음 상태, 그런 조건들만 다 똑같다면 경로가 어떻게 가든지 처음과 끝만 같다면 총 열량은 똑같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그걸 확인해서 반응식을 유도로 하든 아니면 이왕이면 간단히 풀려면 그냥 그림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일단 보시면 뭘 물어본지 봐야 돼요. 기억. H2O 액체의 기화 엔탈피네? 이거는 여러분 안 봐도 알 수 있겠다. 기화니까 반응식은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가 되는 기화 상태잖아요. 에너지는 흡수. 그럼 엔탈피는 흡열이니까 0보다 크죠. 당연한 거죠. 기화 엔탈피 0보다 크다. 그 다음 니은 H2의 분해 엔탈피. 일단 분해 엔탈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엔탈피 종류를. 뭐였죠? 정의는 나와줘야 돼 지금. 자, 분해 엔탈피는 그 물질 1몰을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분해할 때 필요한 엔탈피야. 들어간 엔탈피. 알겠죠? 그때 엔탈피 변화라고. 그럼 여기서 H2의 분해 엔탈피를 식을 쓰면 쓸 수 있어야겠죠? 얘를 1몰 기준, 얘를 안정한 호돈소니까 H2랑 O2로 분해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개수를 완성해야 돼요. 얘를 바꿀 수는 없어. 1몰이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가고요. 2분을 붙이면 되지.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냐. 위에 그림에서 보세요. 자, H2 일단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 H2O2 어딨지? 여기 있네. 그럼 뭔가 이 관계인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 똑같네? 그럼 얘네 변화량은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 상황이네 지금 분해 엔탈피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얘기했지만 1몰 기준이야. 근데 얘는 몇 몰이죠? 2몰이죠? 그럼 여기에서 엔탈피를 구했을 때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지. 그죠? 양에 비례하니까 엔탈피라는 값은.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표현하냐. 보세요. 이 값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의 관계겠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헬스의 법칙이에요. 경로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럼 이 분해 엔탈피는 2몰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1몰 기준이니까 나누기 2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그 다음 디귿은 흑연의 연소 엔탈피 역시 반응식 완성해야 돼요.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탄소, 고체가 산소랑 만나서 CO2가 되는 게 연소인데 역시 기준. 이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생성물로 될 때야. 연소 반응에서. 그럼 이렇게 반응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얘는 지금 흑연. 가장 안정한 효소소 물질. 그럼 여기서 흑연 있고 그 다음에 O2 있네요. 그 다음에 CO2 있네. 이런 거 빨리 봐야겠죠. 이런 거 있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똑같으니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 O2 남았는데 얘가 하나 붙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때의 반응 엔탈피가 흑연의 연소 엔탈피가 될 거야. 그럼 이 경로는 어떻게 구한다? 헬스의 법칙이죠? 다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네. 그럼 얘랑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연소 엔탈피가 나와주겠죠? 그럼 결론은 1, 2, 3 다 더하면 돼요. 이 값은. 그래서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일단 반응식 완성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답이 그래서 몇 번이냐면요.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여러분. 흑연으로 출발해야겠죠? 흑연의 연소 엔탈피니까 다이아몬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문항으로. 네, 그 다음에 자, 이 문항은 뭐냐. 물의 질량, 용질 나와 있고요. 온도 증기 함량 나와 있는데 얘는 용액의,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나온 거죠. 참 어렵지 않은데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물의 질량 같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그죠? 물의 질량 같다, 물의 몰수 같다. 볼 수 있겠고 같은 물질이니까 당연히 몰수 같죠? 분자수 같다. 용질 나와 있는데 용질 종류 달라.
다른데 뭐 질량 같은데요. 문제에 뭔가 조건이 있어요.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야. 그죠? 그럼 분자량이 더 크면 당연히 같은 질량이 있을 때 분자의 몰수는 어때요? NA, NB라고 했을 때 몰수는 얘가 더 크겠지? 이거 이해가요? 분자량이 더 크다고. 근데 질량 같아. 자, 질량 W로 할게요. 같은 질량. 나누기 분자량 한 개, 분자의 몰수니까 이 관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몰수가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온도가 다른가 봐요. 근데 증기압력이 같아. 이게 포인트죠. 네, 그럼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볼게요. 기억. 자,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물어봤는데, 그쵸? 구했어요. MB가 더 크다. 그러면 나가 더 크다. 나가. 맞았고요. 니은 기준 어는 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가볼게요. T1과 T2를 비교하래요. 자, 중요한 거. 증기압력. 라우레 법칙. 증기압력이라는 것은 용액의 증기압력이니까 우리가 식을 쓴다면 뭐에 비례한다?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뭘 곱하면 나와요? 곱하기 X 용매.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게 포인트야.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용매의 증기압력 똑같아요. 얘는 고정. 그럼 얘가 좀 중요한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이 관계로. 물의 몰수 같아. 용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은 누가 더 크다? 위가 크겠지. 왜? 용매의 몰 분율이라는 것은 일단 용매의 매라고 쓸게요. 매. 용매의 몰수, 용질의 몰수, 분의 용매의 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용질이 더 많은 쪽이 용매의 몰 분율은 작아지겠죠? 이게 포인트라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쪽이 더 작은데 증기압력 같아. 얘네 지금 똑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 온도는 더 높을수록 증기압력 크게 나오는 거니까 결론은 온도는 누가 더 높다? 얘가 더 높다로 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증기압력 같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T2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였고 이 문제에서. 그 다음 니은은 기준 어는 점 물어봤는데 역시 1기압일 때 어는 점인데요. 자, 일단 어는 점 내린 공식을 또 활용해 줘야 됩니다. 용매랑 비교하는 거죠. 용매의 어는 점에서 일정 압력 조건, 용액이 됐을 때 어는 점을 빼면 어는 점 내려가는 거니까 어는 점 내림 값이 나오는데요. 그럼 일단 이때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다 배웠어요. 그죠? 용액의 몰랄 농도 곱하기 몰랄 내림 상수. 얘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하다. 물이니까 일정해. 그럼 얘가 중요하네. 그쵸? 그럼 어차피 물이니까 얘가 일정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더 큰 애가 어는 점 내림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액에서의 온도, 어는 점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로 가시면 돼요. 그럼 얘만 비교하면 되네. 그럼 몰랄 농도 역시 뭐예요? 아, 용매, 물의 킬로그램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는 것인데 어차피 100g 같아. 용질의 몰수 누가 더 많다? B가 많다고. 나가 더 많다고. 그럼 나에서의 어는 점 내림이 더 커. 그럼 어는 점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가 더 낮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항으로. 네, 16번은요. 일단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나왔어요. 가나다 상황에서 간은 0.1 그 질량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고요. 질량 백분율 농도. 그 다음에 나하고 다 뭐 이렇게 몰농도 나와 있고 몰랄농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질량의 X 수용액이야. 보통 뭐 용매의 질량 같다, 용질의 질량 같다 하는데요. 얘는 아예 전체가 같다는 게 포인트야. 그럼 전체 양을 몇으로 맞추는지가 중요해. 문제 풀 때. 그 상황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의 화학식량 100이다 나와 있어. 이제 문제 상황을 보자. 수용액의 질량 같아. 질량 같고 그 다음에 X의 화학식량이 몇이다? 100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물만 추가했다. 물만 추가했을 때 그때의 뭘 구하래요? 퍼센트 농도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그러면 수용액 질량 몇이라고 할까요? 저는 몇이라고 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1000g이라고 그냥 정해버렸어요. 이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죠. 문제 풀 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그냥 기준 정해 가깝게 기준 근접하게 또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 밀도가 1g/ml인데 우리가 몰 농도는
1리터의 몰수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리터당 0.1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1리터는 1000ml일 것이고 그럼 질량은 1000g일 거니까 수용에 그 이항이면 1000g 좋을 거 아니야.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수용액 질량 일단 고정 몇 그램, 1000g 다 같다. 그럼 이거에 맞게끔 용질의 양만 비교하면 물만 들어간들 용질의 양이 어차피 퍼센트 농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얘의 양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간단하게 바뀌는 거죠, 문제가. 되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얘가 1000g 있어. 가정했습니다. 0.1몰 있는 거지. 근데 그럼 질량 얼마 있어요? 어차피 퍼센트로 가야 돼. 또 최종 목적지는. 그럼 질량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미리. 그러면 0.1몰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몇 그램? 10g이 있는 거죠. 이때 A가, X가 10g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는요. 얘도 수용액이 1000g 있다 한 거야. 그러면 이 중에 몇 그램 있어야 돼요? 아, 용액의 질량이 1000g인데 그 중에 용질 질량이 곱하기 100한 게 0.1, 10분의 1 나와줘야 돼요? 그럼 얼마다? 1g이다. 아, 그럼 얘는 1g이구나. X가. 질량이 여기까지. 됐고요. 자, 얘는 X가 얼마? 10g이다.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질량 1000g을 볼 거. 1000g. 수용액. 근데 몰랄 농도네?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얘가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만 봤을 때 1000g이다. 정확히 이제 1kg이다. 그거죠, 단위가. 그럼 용매가 1000g 있을 때 용질이 0.1몰만큼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용질이 0.1몰이면 질량 얼마다? 10g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수용액을 이렇게 정한 거니까 수용액 입장에선 몇 g이야, 지금? 1010g이죠? 1010g. 그럼 1010g 중에서 지금 질량이 10g만큼 녹여져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1000g을 맞출 거야. 그 안에서 질량이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X는 공 4개죠. 곱하면 이거는 X 곱하기 이거예요. 그럼 이항시키면 이거니까 0 빼버리면은 101분의 1000이 나와. 아, 그럼 여기서 X의 질량 얼마다? 101분의 1000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어차피 용액의 질량 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 1000이에요. 다 1000. 그런 상황에서 물을 똑같은 양을 집어넣으면 퍼센트 우리가 농도 구할 때는 용액의 질량 어차피 같아.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용질의 질량이 중요해.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용질의 질량을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죠. 누가 제일 크다? 얘 10g이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 얘겠죠. 얘 10배 안 되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1g 얘가 제일 작다. 그럼 나다가로 작아진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는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얘도 여러분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일단 분출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분출 속도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온도 지금 똑같죠. 얘. 온도 같고 압력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 요인이 분자량밖에 없죠. 분자량, 속도, 분자량. 그럼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값으로 분자량을 유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량의 비를 가지고 분출 속도를 비교해서 얼마큼 누가 나갔냐 이런 양을 계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온도 압력 같은 조건에서의 기체의 부피가 나온 거야. 그죠? 그럼 기체의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수랑 비례할 것이고 그럼 이걸 그냥 몰수비로 봐도 상관없고 그때 기체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몰수와 질량의 관계니까 분자량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럼 분자량의 비만 구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얘는 그냥 나눌게요. 얘가 몰수다라고 그냥 가정한 거 나눌게. 그 다음에 뭐 V, W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 지금. 근데 일단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빼자. 다 의미가 없어. 여기도 어차피 160V분의 20W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 뺄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야. 이거를 분자량으로 본다면 얘의 분자량 얼마? 8분의 1. 2라고 볼 수가 있다. 그죠? 상대값이에요. 그럼 분자량 B는 몇 대 몇? 4대 1이 나와주는 것이죠. 아, 그럼 분자량은 4대 1이구나. 이건 확실한 거고, 비율은. 아, 그러면 분자량이 4대 1이면 우리가 속력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죠. 확산 속도나 분출 속도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각 A, B로 표현했을 때 VA 대 VB는 결과적으로 분자량의 제곱근 이렇게 쓸까? 분수로
자, VA 나누기 VB는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야. 그럼 이게 4, 그 다음 이게 1이니까 결과적으로 VA 대 VB는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얘가 얼만큼 여기서 빠져나갔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분출 속도일 텐데 그럼 분출 속도가 1대2니까 같은 시간 동안 빠져나간 기체의 양은 몰수는 몇 대 몇? 1대2로 갈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겁니다. 그러면 그 기체의 양은 뭘로 표현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요 관계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이 지금 X리터로 갔단 말이야. X리터로. 자, 식을 표현해 봅시다. 처음에 X예요. 그죠? 처음에 X인데 나중에 160으로 바뀌었어. 줄었겠죠? 그때 뭔가 나갔어. 그때 양과 처음 시작 똑같아요. 그때 줄은 거 나가서 줄었어. 이만큼 있어. 그럼 이 차이는 나간애야. 나간애. 처음과 끝, 처음과 끝. 나간애죠. 나간 부피, 나간 몰수. 얘네가 몇 대 몇? 1대2로 가는 게 맞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162V 대 X-160V는 1대2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맞겠죠. A 대 B가 1대2니까. 그래서 X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64V가 나오게 됩니다. 다 구한 거예요. 여기가 정리하고 중요한 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 1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네, 18번 문제는 이제 18번은 좀 괜찮아요. 그쵸? 이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과 20번이 진짜 관건이었어요. 그죠? 화학원도 그런데 화학도도 거의 이제 막판에 몰려있어 문제들이. 자, 일단 18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기체에서의 여러분 이상기체 방정식만 제대로 이용하시면 답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기체는 그냥 한 종류, 일정량, 끝. 온도 압력 있어. 그 다음에 나는요, 가해 실린더의 온도를 200켈빈 유지하면서 온도는 안 건드렸다라는 소리고 압력만 높였어. 몇으로? 압력은 1에서 2분의 3으로 어쨌든 높였다. 끝. 그때 밀도. 밀도가 나왔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밀도가. 네, 밀도도 유도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다음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밀도 바뀌었고 두 번째는 나의 실린더의 온도를 여기서 출발이야. 바꿨어. T로. 그 다음에 온도도 바꿨는데 외부 압력도 바꿨대. 높였대. 이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 그랬더니 밀도가 또 역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X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 온도 몇 도씩 바꿨는지 구해줘야 되는데 다 뭐냐면 여러분 이상기체 방정식. P분의 nRT예요. 우리한테는 항상. 그쵸? 자, 보세요. 자, 밀도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냐. 이 식이. 다 있어, 이것도. 밀도랑 어떤 관계가 있냐. 잘 보세요. 자, 얘가 지금 부피죠. 기체 부피. 근데 밀도라는 것은 사실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가 몰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몰수를 질량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뭐냐면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몰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밀도를 구해내려면 분자량을 빼내고 부피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부피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분자량이 이쪽으로 나오면 돼. 그럼 얘가 뭐냐면 밀도가 되는 거지. D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관계야. 그럼 정리해보면 P 곱하기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상수 곱하기 절대온도. 이 관계죠. 자, 그러면 변화를 보세요. 압력이 2분의 3으로 증가할 때 압력만 처음 기준 1에서 그럼 어차피 압력이 2분의 3 증가한 거네. 똑같은 물질 상수 온도 안 바뀌었어. 그럼 밀도도 2분의 3 증가하면 되는 거죠.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죠? 한 번에 가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3인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3분의 1 나왔어. 그럼 얘를 맞춰주면 되겠네. 이 값으로. 자, 그럼 다시. 자,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여기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변화되는 거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가자, 한 번에. 그럼 여기서 압력이 2배로 늘어났어. 어차피 같은 물질이니까 압력 2배 늘어났고요. 근데 밀도가 3분의 2로 늘어났죠. 1로 비교했을 때. 그럼 얘가 얼마큼 증가하면 돼요? 곱하기 3배. 이렇게 되니까 2배가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럼 변화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온도는 절대온도 3배. 그럼 처음에 200켈빈이었기 때문에 3배 하면 600켈빈 나올 것이고 얘는 구했습니다. 곱하면 얼마 나온다? 900이 나오는 거죠. 5번. 정말 쉬워졌죠, 문제가? 네, 그 다음에 1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문항은 얘는 좀 식을 조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뭐 산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얘도 그냥 정말 간단한 개념 문제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좌절한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제 하면 돼요, 같이. 알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도씨에서 물 Wg, 물의 양 일정한데 일단 시작은 용질 A가, 자, 일단 물은 시작은요, Wg이고요. 용질 A는 Ag만큼 들어갔다. 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야 이것도. 물의 전체 질량 보면 문제 틀립니다. 추가한 물의 질량이 있고요. 그랬을 때의 용액의 증기 압력인 거야. 이미 섞었으니까 용액인 거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는 X를 구하라고 한 거야. 몇 P인지.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라우리 법칙.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단순히 용액에서의 증기 압력은 용매랑 비교했을 때 용매, 순수한 용매, 물이면 물인 거죠. 여기서는 물의 증기 압력에다가 그 용매의 몰수가 중요해. 몰수 비율, 몰 분율이 중요하다. 얼만큼 바깥쪽에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비율이 용액의 증기 압력을 결정한단 말이야. 단순히. 왜? 묽은 용액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빼자. 간단하게 몰수비만 보자. 이게 라울이 생각한 법칙인 거야. 그죠? 그럼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럼 그대로 식을 쓰시면 돼요. 용액의 증기 압력이 지금 일단 기준 나와 있는 거 먼저 봐야겠죠. 문제 풀 때는 21분의 20P예요. 근데 어차피 용매 P잖아. 그럼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쵸? 그럼 이게 뭐다? X 용매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는. 그죠? 그럼 X 용매 몰 분율이죠? 그럼 몰 분율 표현해봐. 뭐예요? 용매와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비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표현해야 돼.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물이 Wg 있었죠? 근데 물은 3W 추가예요. 그럼 총 4W고요. 물의 분자량 모른다.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몰수니까. 그 다음 A, g인데 역시 몰라요. 분자량을. 분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용질 A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몰라요. 화학식량을 Y라고 쓰고, 몰수. 그 다음에 용매니까, 용매의 몰분율 똑같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 비율이 21분의 20이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유도를 해서 X를 구하면 돼요. 똑같이. 그럼 간단하게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식을. 자, 보시면, 이렇게 곱해볼게요. 20 곱하기 4W 플러스 Y분의 A. 요것은 결과적으로 21 곱하기 X분의 4W. 그럼 정리해보면 X분의 80W 플러스 Y분의 20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얘는 21 곱하니까 X분의 80, 4W죠? 그럼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좀 풀었냐면은 이걸 이항시켜요. 80을. 그럼 X분의 4W는 얼마다? Y분의 20A야. 일단 해보는 거죠. 1대 5니까. X분의 W는 Y분의 이거죠. 이 관계를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또 이용해 보는 거야. 어디에다가? W 넣었을 때. 그럼 W 넣었을 때 상황은요. 보세요. 얘는 일단 물이 Wg 있었는데 W 넣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용매의 몰분율을 표현해 본다면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2W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문자로 써줘야겠죠? 이걸 이용할 거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 A는 똑같아요. Y 몰수. 그 다음에 X분의 2W야.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값을 넣어. 이 값으로 통일하든지 이 값으로 통일하든지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약분해서 다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이게 반복되니까 얘를 바꿀게요. X면 W로. 그럼 5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얘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5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5분의 1 X분의 W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걸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보세요. 얘 5 곱하고요. 얘 5 곱하면 10이에요. 그쵸? 그럼 결론은 5X분의 11W는 X분의 2W야. 그죠? 그럼 다 약분돼, 이렇게. 그죠? 다 약분되고요. W가 약분되고, 그럼 결론은 11분의 뭐 나와? 10이 나와. 그럼 이건 몰분율이니까 용매의 증기압력 P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10P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 산수를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들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대망의 20번. 보세요. 자, 일단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얘가 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여러분 문제는 풀었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자, 문제에서 나에서 이거 조심해야 할 게 있는 게 근데
측정한 실린더만의 부피고요. 실린더 안에 있는 A야. 이걸 전체로 가면 안 돼. 그죠? 그 다음 B는 모두 소모되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한계 반응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린더라는 것도 또 헷갈리는 학생이 있던데 얘가 실린더죠? 얘는 강철용기야. 나와 있어, 문제에서. 여기에서의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쨌든 A의 몰분율이 0.4래. 그러면 문제 봤으니까 아시겠죠? 일단 요 상황까지는요. A랑 C를 섞었어. 그 끝이야. 오랜 시간 동안 열어놨다가 콕을 섞어서 어쨌든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압력을 갖게 만든 상태에서의 A의 몰분율이 0.4야. 그럼 여기는 A랑 C만 있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응 안 하니까 그대로 몰분율의 합은 1이 나와야겠죠. 그럼 이 몰분율 얼마? 0.6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압력이 얼마였어요? 여기 1기압이에요. 그쵸? 일단 콕을 열기 전에. 그런데 외부 압력 1기압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1기압이죠. 이게 실린더고 이게 피스톤이기 때문에 압력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 같네. 이해가죠? 그럼 콕을 열었어. 하나가 됐어. 그래도 압력은 계속 1기압인 거지. 전체 압력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몰분율이 0.4, 0.6 AC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압력은, 부분 압력은 몇이야? 몰분율, 몰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니까. 그럼 결국 몰수 비로 압력을 나눠 가줘야 돼요. 몇 기압이다 얘는? 0.4기압? 얘는 0.6기압이 되는 거지. 1기압이니까 총 합쳤을 때. 알겠죠? 그러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어쨌든 0.4기압, 0.6기압이니까 네, C의 여기에서의 압력 0.6기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압력으로. 혹시 이 안 가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부분 압력 법칙인 거잖아요. 그죠? 전체 압력에서 섞여져 있을 때 혼합기체로 전체 압력에서 각각의 몰분율을 곱하면 용질의 몰분율, 그러니까 용질이 아니죠. 그쵸? 죄송해요. 기체 각각의 물질의 몰분율을 곱하게 되면 각각의 부분 압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계로 전체 1기압이니까 몰분율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0.6기압, 0.4기압 이걸 얘기한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몰수를 한번 나타내 보자.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 어쨌든 A가 0.4, C가 0.6기압이 있다. 이거죠? 그쵸? 이렇게. 네, 그럼 각각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 일단 얘가 지금 기체 A의 몰수가 일정하다는 걸 한번 이용해보자. A는 여기서 10N몰이고요. 어차피 반응 안 하니까 전체도 섞었을 때 10N몰이에요. 그러면 몰수라는 것은 우리가 PV는 nRT라는 공식을 이용했을 때 어차피 온도 안 바뀌고 상수예요. 그쵸? 네, 그러면 PV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그럼 콕을 열기 전에는 PV가 1 곱하기 2예요. 그쵸? 근데 콕을 열었어. 하나가 됐어. 그때 A의 압력이 0.4야. 물론 여기도 0.4, 여기도 0.4 기압이겠죠? 그럼 전체 0.4 기압에서 전체 부피를 X라고 둔다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X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5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전체가 5리터니까 이쪽이 3리터가 되겠네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가만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어차피 1기압이었고 여기도 1기압이었어. 콕을 열기 전부터. 그럼 열어도 당연히 1기압인 거죠? 밖에는 부피가 없단 말이야. 일단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A랑 C는. 그럼 여기서 여러분 1기압일 때 2리터일 때가 10N몰이면 3리터면 콕을 열기 전에 3리터면 여기도 1기압이니까 몇 N몰이 있어야 돼요? 15N몰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 원래 C가 15N몰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콕을 열었을 때도 어쨌든 압력은 동일하게 전체 압력은 1기압으로 유지가 될 거니까 A랑 C의 합한 몰수가 15N몰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이거 역시 PV는 nRT라는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기체 A의 입장에서 볼게요. 총 10N몰이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일단은요. 압력이 일정하죠? 0.4기압, 0.4기압 열려져 있었을 상황이에요. 그럼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 당연히 일정하고요. 상수 일정하니까 V분의 N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 부피에 따라서 몰수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압력이 같으니까. 그러면 2리터일 때, 3리터일 때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존재하는 몰수비도
2대 3호로 존재해야 돼요. 그럼 총 몰수가 10N몰이니까 몇 개 있어야 돼요? 얘는 4N몰. 여기서 A의 몰수야. 여기다 쓰자. A는 4N몰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A는 몇 N몰? 6N몰이 되겠지. 6N몰. 그럼 여기서 A가 6N몰이니까 C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9N몰만큼 있어줘야겠죠? 그럼 나머지 6N몰은 여기 존재하겠네. C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구한 거는 여기 부피가 3L라는 걸 구했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여기다 이제 반응을 시켜요. 10N몰의 비를 넣었대요. 그랬을 때 이제 상황을 보고요. 개수랑 최종적으로 여기 부피만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응식을 이용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이건데요. A는 6N몰인데 그냥 6개라고 쓸게. N 빼고 C는 9개 있었고요. B를 10개 넣었어. 근데 문제에서 B가 다 반응했대. 그럼 얘가 기준이야.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일단 문자로 씁시다. 얘는 얼마 반응해요? 얘가 개수가 B인데 10이면 얘는 얼마? B분의 10. 얘는 B분의 얘 기준으로 또 20인 거죠.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것은 6 마이너스 B분의 10. 남아있는 거 어떻게 알아? 문제에서 몰분율, A의 몰분율이 나와 있으니까 있어야겠죠? 그렇죠? 얘는 0이고요. 근데 얘는 9 플러스 B분의 20이야. 그럼 여기서 A의 몰분율이 0.05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B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해보면 A의 몰분율이기 때문에 전체 몰수의 합을 구하시고요. 그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 그 중에 A니까 6 마이너스 B분의 10이야. 이게 얼마다? 0.05. 그럼 산소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 그럼 개수는 2구나. 그럼 개수가 2인 거니까 여기 2니까요. 개수가 2. 개수가 2니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여기는 1개. 여기 몇 개다? 총 19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을 뺐으니까 얘는 N몰이고요. 얘는 19N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얘네가 섞여지는 상황에서의 피스톤의 부피만 구하면 돼. 실린더의 부피만.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3L일 때 15N몰이라고 했어. 근데 얘네가 반응 후에 B에 넣어서 반응 후에 총 몰수가 N 플러스 19니까 20이 된 거예요. 그럼 압력 일정하니까 부피랑 몰수 비례해야 되죠? 그럼 몇 리터 돼야 돼요? 3L일 때 15N, 20N이면 4리터가 나와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했습니다. 자, 처음에 V1은 얼마? 3리터. 3리터. 그 다음에 얘는 V2는 얼마? 4리터. 그 다음 개수비는 얼마? 2.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4분의 3. V2분의 V1 곱하기 개수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3. 이게 정답.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야. 다 물어보고 있죠? 기체 관련된 양적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만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풀었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몰수, 몰분율 가지고 부분 압력 구했고요. 전체 압력 일정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열었을 때 A의 몰수는 총 몰수는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부피에 따라서 몰수가 비례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럼 각각의 몰수의 조성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몰수 조성 구했고 그럼 당연히 부피는 알아낼 수 있었던 거 처음부터. A의 압력이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여기 부피가 3L다라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 상황은요. B를 넣었어요. B를 넣었을 때 B가 다 반응한다 조건 이용해서 그랬을 때 반응 후에 A에 남아있는 몰분율 이용해서 개수비를 구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총 몰수가 몇 몰이냐라는 거 이용한다면 부피비도 몰수랑 비례하니까 압력 일정하니까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쨌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학평을 시작으로 정말 앞으로 여러분 쭉쭉 성적을 향상시키고 더 화학투를 즐겁게 저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스노특강 강의에서 만나겠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럼 또 새로운 또 강의에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